지난번 여러분들에게 펑션이 여러 개 있을 때 and then example을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 compose라는 메소드 역시 and then과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지금 펑션 A, B, C가 있다고 가정할 때 순서대로 A, B, C를 실행하게 하려면 우리는 A, and then B, and then C 그리고 마지막에 apply 한 다음에 input을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compose를 쓰는 경우에는 B, compose A, and then C 그리고 계속 이어가시다가 마지막에 apply, input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컴포지션을 할 수 있는 것이 predicate도 가능합니다. predicate A, B, C가 있다고 가정할 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A and B or C 이때 B or C가 먼저 테스트가 된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A와 AND 컨디션으로 역시 테스트 된다고 할 때 자바 코드로는 A and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input 파라미터에 B or C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predicate chain이 완성되고 난 뒤에 역시 predicate이 return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인풋을 넣어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predicate and or를 이용한 실용적이고 업무에서도 쓰실 수 있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예제에 이러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decision table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왼쪽 편에 보시면은 하나의 팩터, 즉 어떤 사람의 스테이터스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이 상단 부분에는 나이에 따라서 그 person이 child인지 youth인지 adult인지 senior인지 등에 따라 이 두 가지 팩터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고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스페셜 프로그램 타입에 해당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D 스페셜 프로그램 타입은요. 그 사람의 스테이터스가 워크 퍼밋이어야 하고 나이는 18살 초과 60살 미만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팩터를 가지고 컨비네이션을 만든 다음 어떤 person의 인풋이 주어졌을 때 어떤 스페셜 프로그램 타입을 리턴하는지를 우리가 구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여기서 포즈 하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로 이것을 구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실 때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터스가 하나 더 추가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이가 지금은 뭐 8살, 18살 정도로 잡았지만 어떤 때에는 이것이 10살이 되기도 하고 20살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또 하나 극단적으로 지금은 팩터가 2개밖에 없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의 수입 정도, 수입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예를 들자면 시티즌인데 애덜트이고 그리고 인컴 브래킷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팩터가 하나 더 추가되겠죠. 그 경우에 스페셜 프로그램이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러한 비즈니스 리ኳ어먼트가 계속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코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코딩을 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제가 예제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if, else와 같은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해서 만든 것인데요. 먼저 인풋인 person이 들어올 때 스테이터스를 잠깐 로컬 베리어블에 저장해 두고 그 person이 citizen이라면 즉 이 first row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child인 경우에 스페셜 프로그램 A로 리턴하죠. 따라서 한 번 더 if, nested if를 써서 A로 리턴하고요. 그 다음에 adult인 경우로 보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C로 리턴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C로 리턴하고요. 그도저도 아닌 나머지에 대해서 B로 리턴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 work permit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죠. age 그룹이 child라고 하면 즉 이 부분은 E가 리턴될 것이고요. adult라고 한다면 즉 이 부분은 D가 리턴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C로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if 문도 역시
이 비지터인 경우에 해당하는 이 row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도저도 아닌 것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exception을 던지도록 해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코드는 일단 읽기에도 상당히 어렵지만 나중에 이 requirement 상에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애를 먹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코 바람직한 코드는 아니고요. 만약에 팩터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라면 또 하나의 if statement가 nested 돼서 들어가야 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if가 아니라 switch case를 썼는데요. 일단 보시도록 하시죠. 똑같이 person을 input으로 넘겨주었고요. status를 먼저 switch에서 비교한 다음 citizen이냐, work permit이냐, visitor이냐에 따라 각각의 row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row에는 이렇게 또 하나의 스위치 케이스를 또 만들어서 지금 person의 age 그룹이 뭔지를 판단하고 그것이 child냐, youth or senior 아니면 adult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A, B, C 혹은 B, C, D 이런 식으로 각각 두 번째 스위치 케이스 또 하나의 nested 된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리턴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드 자체는 아까 if, else statement보다는 조금 더 concise하고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ABCD 프로그램의 변경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의 팩터가 추가되거나 삭제될 때 결국 여러분은 모든 코드를 다 바꿔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if문을 우리가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마 이 정도 코드는 여러분들이 시니어 프로그래머라고 한다면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코드는요. 앞서 보신 두 가지 케이스와는 조금 다르게 이 셀 하나하나를 계속 순차적으로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결과값이 무엇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프로그램 타입이 지금 5가지 타입이 있죠. A, B, C, D, not applicable. 그래서 A 타입이 던져지려면 그 person이 citizen이고 child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if문은요. status가 citizen이고 age 그룹이 child일 때 A를 리턴하게 하였고요. 즉, 이 if statement는 A라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 다음 B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한번 overlook해서 그 컨디션들을 이렇게 보셨듯이 status가 citizen이고 age 그룹이 youth거나 senior이거나 또 다른 or statement로 이렇게 여러 가지 컨디션을 다 조합해서 비교한 다음 이 중에 조건이 하나라도 맞게 되면 프로그램 B를 리턴하게 하였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C가 리턴되는 조건을 여기 한 곳에 다 모아두었고요. 또 프로그램 D인 경우에도 이렇게 다 모아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경우엔 총 4개의 if statement가 필요할 거고요. 프로그램 A, B, C, D에 해당되는 것을 각각의 if statement로 처리하고요. 이도저도 아닌 경우에는 not applicable 프로그램을 리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유지보수하거나 또는 읽거나 테스트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상당히 애를 먹게 될 거고요. 또 팩터가 하나 늘어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 이 if 스테이트먼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셔야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럼 프레디킷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코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프레디킷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if 컨디션을 대변하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and, or와 같은 것들이 프레디킷으로 전부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프레디킷을 이용한 솔루션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먼저 코드를 약간 더 손을 본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 age 그룹은 enum 타입이고 기존엔 이것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그에 더해서 이 convenience method of라는 걸 하나 더 구현했습니다. primitive integer type age가 들어왔을 때 그 age 값을 비교해서 return 타입이 child, youth, adult, senior 등과 같은 것을 리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person object에는 age와 status에 더해서
역시 몇 가지 유용한 메서드들을 구현해 봤는데요. isChild라고 하는 메서드는 지금 보셨듯이 좀 전에 enum, age 그룹의 of를 현재 age 밸류 값을 넘겨서 그 리턴 값이 child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static import를 쓰면 조금 더 코드는 읽기 쉽겠죠. 그리고 isSeries는 has work permit, is visitor 등과 같은 convenience 메서드를 추가로 더 구현했는데요. 이것은 보셨듯이 이 status enum을 비교를 해서 이것이 citizen인지 work permit인지 visitor인지 이렇게 리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불리언을 리턴하는 메서드라는 점에 유념하시면서 이제 저는 이 person 오브젝트를 받아들여서 테스트하는 프레디킷들을 이렇게 또 따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 person들을 이용한 프레디킷, 즉 predicate of person들을 이렇게 다 정의해 봤어요. 예를 들어 이 child라고 하는 predicat은 public static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데요. person에 있는 isChild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부르는 predicat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7가지 메서드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7개의 프레디킷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때 메서드 레퍼런스를 써서 코드의 리더빌리티가 더욱더 향상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if, else 등과 같은 이러한 코드들의 프레디킷으로만 바꾼 코드는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는 이 map 오브젝트를 정의를 했는데요. 키는 person의 프레디킷이고요. value는 궁극적으로 리턴될 스페셜 프로그램 A, B, C, D 혹은 not applicable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맵은 현재 4개의 엔트리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엔트리는요. 키가 citizen predicate and child predicate을 서로 compose한 것입니다. 이때 person이 주어졌을 때 이 predicate을 테스트해서 통과하면 결국 A 프로그램을 리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person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전체 predicate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프로그램 B가 리턴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C와 D에 대한 predicate를 이렇게 컴포즈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map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person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스페셜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리턴되도록 코드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구현하시고 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른 형태의 디시전 테이블을 만들 때에도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코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임은 decision maker라고 했고요. input 타입은 person인데 return 타입은 special program이라고 generic스에서 정의하였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input이 t이고 output이 r 타입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때 invoker는 이 get decision을 부르게 됩니다. 기대하는 return 타입은 바로 r에 해당되고요. t가 input 타입에 해당되겠죠. 자,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는 디폴트 임플리멘테이션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abstraction을 이용해서 get decisions라고 하는 이 map, 즉 predicate of t와 return type r이 entry로 서로 페어링 되어 있는 것들을 return한다고 가정하고 이 맵에 대해서 entry set과 stream을 통해 각각의 엔트리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get key를 통해서 predicate를 획득하고요. 인풋을 넘겨줘서 테스트를 한 다음 이 필터링이 통과될 때 그에 대해서 value를 구하고 그 value는 곧 이 R 혹은 우리가 앞서 봤을 때 스페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 value, map의 value 값을 리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떠한 것도 이 필터링이나 find first와 같은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경우엔 마지막에 or else get을 이용해서 서플라이어를 하나 리턴하도록 하였어요. 그 역시 여기도 abstraction을 해두었고요. supplier of R로 리턴 타입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임플리멘트 하시면 2개의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get decisions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이렇게 앞서 우리가 다 만들어 두었던 decisions 맵을 그냥 as is 리턴하시면 되고요. default decision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not applicable 타입을 리턴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람다 익스프레션을 이용하여서 인풋은 없고 스페셜 프로그램 NA를 리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시면 나중에 팩터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하시면 아마 person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안에 가셔서 또 하나의 팩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컨비니언스 메서드를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요. 그 새로 추가된 팩터의 프레디케이트 셋을 하나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시전 메이커에 가셔서 바로 이 맵의 프레디키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만든 프레디킷을 and, or 혹은 negate 등과 같은 것 등을 이용하셔서 조건을 변경시키면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인터페이스 부분의 코드는 건드리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여기는 이 메소드들도 역시 수정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어떻게 이 JUnit 테스트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Unit 5의 이 parameterized 테스트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경우의 테스트 케이스들을 샘플링 하셔서 테스트하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로 B의 경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프로그램 B가 나오게 하려면 조건들은 person이 citizen일 경우에 다음과 같은 age, 8, 18, 60, 61을 가지고 있다면 프로그램 B가 나와야 하는 거겠죠. 또 work permit인 경우라면 age가 0거나 아니면 7인 경우에도 역시 B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비지터인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age가 0 to 7인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 각각의 person 데이터들을 이렇게 parameterized 테스트를 이용해서 넘겨주시면 이렇게 모든 테스트가 다 통과됐다는 것을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assertion 부분은 이 decision maker의 get decision을 person을 넘기면서 부를 때 스페셜 프로그램 B가 return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get decision은 인터페이스에 존재하는 메소드라는 점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비즈니스 리퀘어먼트가 계속 변화될 때마다 이 한 번 만들어둔 유닛 테스트를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행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의 코드가 완벽하게 정확하게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디시전 테이블들은요. 실제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같은 사람이 개발자한테 직접 다 만들어서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발자로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먼저 잘 이해하시고 분석하신 다음에 이런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샘플 코드처럼 프레디킷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코드는 다른 사람이 읽기에도 정말 편하고 유지보수도 아주 쉬워지는 장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